큰 방에 있는 창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창문. 배관 타고 2층으로 올라가고. 2005년 서울의 한 골목. 그러니까 달려가고 한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말하지 마라. 말하면 된다. 똑같이 했지만은 알았어. 미래가 도망가면서 계단 넘어져가지고 3층이었어요. 이 평범한 골목은 공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내가 기억을 해요. 왜 그러냐? 여자가 나체 상태에서 도망가고 편의점에 가서 신고를 했거든요.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동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경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작은 단서 하나, 목격자의 진술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형사들의 필사적인 추적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윤곽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의혹만을 남긴 채 사건은 미제 사건이라는 긴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서대문 경찰서 형사과로 수신된 한 통의 연락은 잠들어 있던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합니다. 잡았는가 안 잡았는가 검색을 해보고 있었대요. 지금까지. 이 집이었어? 네. 바로 옆이었네. 네. 유전자 당신 유전자가 나왔다고. 나중에 들어가서 거 있어 없어요. 에? 이쪽에 한번 싹. 안심하고 있지 마라. 불시에 너를 잡으러 갈 것이다. 유령 용의자가 특정된 직후 서대문 경찰서 형사과는 지체할 틈 없이 신속한 검거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건 개요가 뭐지? 폭력으로 해가지고 미수 흘러다가 도망가면 다쳐가지고 상해.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그렇죠. 지금 성폭력 특별범죄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가 연장된 예, 거지. DNA에서 10년 연장된다 해가지고 10년 연장.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자칫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당시 DNA를 발견했었고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었습니다. 보통은 15년이면 공소시효가 지나는 사건인데 다행히도 그 이후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미성년자의 그 성폭력 피해자들은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거고, 또 하나는 범인의 불특정일 때 단 그 불특정인 범인의 DNA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돼요. 이 사건은 다행히도 공소시효가 넘겼지만 거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아직도 많은 공소시효가 남게 돼 있던 거죠. 16년 전 현장을 누볐던 형사에서 이제는 검거팀의 수장으로 다시 수사에 나선 소순섭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위치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하는데 2009년도에 그 집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이 11건인데 그다음에 유사 범죄 수법이 아닌 듯한 것은 다 빼고 거기서 2건이 더 나왔어요. 근데 그 2건도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지가 부인할지 시인할지는 모르겠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이제 컴퓨터나 그다음에 옛날 구형 핸드폰이나 있으면 한번 집을 한번 압수해서 한번 압수물을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검거를 앞둔 팀장의 마음은 16년 전 그날의 피해자들에게로 가장 먼저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화를 바로 못했어. 왜냐하면 지났는데 15년 지났는데 다시 또 떠올릴 수가 쉽지가 않지. 그게 고민하다가 마침 전화를 받는 거야.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검색을 해봤다는 거야. 지금도 잡았는가 안 잡았는가 검색을 해보고 있었대요. 지금까지. 그래서 잡아주세요. 엄청나게 궁금해하는 거야. 16년 만에 피해자에게 진실로 답할 차례입니다. 그래도 수사 잘하는 거네. DNA라도 니네들이 남겨놨으니까. 현장의 형사들이 지켜낸 작은 흔적은 이제 국가가 구축한 거대한 데이터망을 타고 진실로 향합니다. 경찰과 국가수 그리고 검찰 세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16년의 침묵을 깨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국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대검은 대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수 데이터베이스에는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유전자형이 들어가 있고 특별 코드화된 구속 피의자의 유전자형이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고 대검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수용인의 유전자형이 그 대검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형 확정된 사람들 중에서도 모두 다 채취하는 건 아니고 11개 유형의 뭐
폭행, 마약 이런 류의 범죄자들에 대한 DNA를 채취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2009년에 현장 DNA와 대검에서 넘어온 수영인 정보가 만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형을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었고 대검에서 수영인이 유전자형을 저희한테 전송해서 저희의 미제 사건과 비교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일치돼서 이걸 다시 저희가 대검으로 전송을 해주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회신이 온 내용에 대해서 SMS를 누르거든요. 그 당시 담당 경찰관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요즘 카톡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는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검색 의뢰해서 돌아오는 데까지 30분 안에 다. 시스템이 증명한 진실을 집행하기 위해 수사팀이 움직입니다. 16년 전 그날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출동입니다. 이게 뭐 하는 놈이야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은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런 직업을 지금 떳떳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야,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싶어. 수갑 차는 그 모습, 그 표정 변화를. 16년 전에 범인을 잡으러 가보자고. 피해자가 있는 인근 향하는 길.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겠지만 16년 전 남긴 작은 흔적이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형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동선을 점검하며 숨을 고릅니다. 일단 내가 먼저 들어갈게. 들어가면은 따라 들어와. 전화로 피의자를 사무실로 불러낸 수사팀. 있으신가요? 서울 서대문경찰서 강력팀장 소순서 변호사입니다. 좀 앉아봐요. 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2009년도에 남의 집 들어가서 그런 거 있었죠? 2009년도 당시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경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피의자의 얼굴은 이내 사색이 됩니다. 유전자, 당신 유전자가 나왔다고. 죄송한데 변호사 전화 한 통 해주세요. 피의자는 일체 답변을 거부하고 가장 먼저 변호인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아니 변호사님, 체포영장이 나한테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 당신 마음이 아니야. 네, 서대문께서 강력 6팀장 소순섭 변호사입니다. 예, 남의 집 들어가서 라고 했던 거 있어 없어요? 에? 제가 뭐라고 지금 아니 당신이 있었던 일만 얘기하면 돼요. 있었던 일 자기가 했어 안 했어? 기억나진 않아요. 머리 그런 게 기억이 안 나. 이 양반은 2009년도 사건인데. 체포 당시에도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부인은 무슨 부인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완벽한 DNA 증거가 있는데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본인한테는 더 불리하는 것이고. 이제 피의자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정에 증인 소환돼서 저희도 갑니다. 증인 소환 자체가 일단은 인정을 안 하는, 자기는 무조건 아니라고 구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판사님 앞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DNA형은 일치하고 우리는 채취된 걸 받아서 실험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과학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기반해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사팀의 움직임은 단호합니다. 16년을 기다려온 검거인 만큼 한치의 오차 없는 법적 절차가 이어집니다. 특수 강도 상해 시상으로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합니다. 자, 변호사를 설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압수수색 영장이에요. 그렇죠.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가 누려온 비겁한 자유는 멈추고 법의 엄중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차. 네, 들어오세요. 이제 수사팀의 시선은 피의자의 거주지로 향합니다. 그곳에 숨겨진 또 다른 범행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피의자는 16년 전 범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주하지 않은 채 줄곧 같은 장소에 거주해 왔습니다. 들어가세요. 종주도는 이쪽에 한번 싹. 이건 뭐예요 이거? 자, 여기 사진 하나 찍어줘. 자, 여기도.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수집되는 증거들, 사소한 흔적이 어떻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는 10의 8승 9승분의 1g만 있어도 바로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타액이나 혈흔이 한 방울만 있어도 DNA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모근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음모 하나에서도 DNA가 나오는데요.
세계에 나와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뭐 높은 수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계기가 됐던 게 국가수에서 한 설해마을 영화 사건. 프랑스인의 집 냉동고에서 영아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갓 태어난 영아인데요. 그때 프랑스 정부가 우리나라 기술을 믿지 않았었는데 국가수가 감정한 결과나 프랑스에서 감정한 결과나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고 ISO 인증을 받은 실험 기관으로서 운영을 한 걸 서로 알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더 반박을 안 했거든요. 수사팀은 다시 한번 현장의 아주 작은 흔적에 집중합니다. 누구 거예요, 신분증 이거?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 그저 무의미한 물건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단서를 찾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수사관의 꼼꼼한 손길 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곳이 피해자의 거주지로부터 불과 도보 30초 거리였다는 점입니다. 집이야?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었어? 네. 바로 옆이었네. 네. 바로 옆집이었네.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팀의 발걸음은 서대문 경찰서로 이어집니다. 수사관, 피의자, 그리고 변호사가 자리 잡은 조사실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 다 기억을 하게끔 돼 있어. 본인 그런 사실이 있었죠. 그러니까 달려들어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에서 싹 세게 눌린 거야, 세게. 그 기억나지 않나? 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간 건 맞는데 숲김에 좀 충동적으로. 사람이 누가 살고 있는지를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제가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들을 관찰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층 집에 있는 거야, 2층 집에. 그 가스 배가 타고 올라간 거야. 가서 손을 만져가지고 이렇게 한 것까지는 그 만진 건 맞고요. 그분이 막 그렇게 반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포위망을 빠져나가려는 피의자의 마지막 항변. 그러나 16년 전 진실은 그의 목소리가 아닌 과학적 증거에 있습니다. 어느덧 3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사범죄 있다고 제가 2건 정도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미비점이 있는 부분은 이해조사로 추가 조사를 하든지 여부는 조금 기록을 좀 보고. 부인을 하든 시인을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 그 재질로 봤을 때 당연히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신청을 할 것이고 구속이 되면 구치소로 넘어가고 재판에 따라서 형량을 받게 될 겁니다. 서대문 경찰서에서 이제 판단의 몫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하기까지 경찰, 국가수, 대검찰청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일단은 이제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는 건 단순히 그 범인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한테 어떤 정의와 위로를 돌려드리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서를 각 수사기관에 보내드리거든요. 통보를 하고 저희는 거기서 일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미제인지 당시 해결된 건지는 저희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언론을 통해서든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일하는 보람도 많이 느끼고 당시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지금이나마 조금의 위안이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긴 하고 우리가 찾지 못하면 더 찾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거든요. 그 예전에 1800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과거에 기술이 발전을 안 해서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DNA를 전부 다 저희가 다시 재분석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것만큼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자 멈추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고 있어요. 뭐 내가 퇴직한다 하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형사들은 꾸준히 활동을 할 것이고 그 형사들 중에 누군가는 미제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한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검거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지 마라. 불시에 너를 잡으러 갈 것이다.